저는 아이폰 5S 때부터 거의 10년 동안 아이폰을 메인폰으로 사용했습니다. 중간중간 LG폰들과 갤럭시도 사용을 잠깐 했었지만 결국 아이폰으로 돌아왔고요. 그런데 요 몇 년 갤럭시가 굉장히 발전하는 것에 비해서 아이폰은 발전이 더뎌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참에 갤럭시를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서 작년에 갤럭시 S25 울트라를 구매해서 1년간 사용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번주에 갤럭시 S26 시리즈들이 출시를 했죠. 과연 아이폰 유저가 갤럭시로 갈만한지, 그리고 추가로 작년에 출시된 S25 울트라 유저가 1년 만에 S26 울트라로 업그레이드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작년 1년간 아이폰 갤럭시를 둘 다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갤럭시 S26 시리즈가 지난주에 출시를 했는데, S26 울트라는 휴대폰 최초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라는 기술도 탑재를 했고 여러 AI 기능들을 무장하고 나왔습니다. 2-3년 전 휴대폰을 쓰신다거나 아이폰에서 갈아타시더라도 모든 면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큼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관련해서 댓글이랑 설명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mp3 시절부터 아이팟 터치를 써가지고 자연스럽게 아이폰으로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학생일 때는 아이폰이 너무 비싸서 휴대폰은 2G 피처폰 쓰고 아이팟 터치랑 같이 쓰다가 아이폰 5S를 아이폰 6가 나왔을 때 알바랑 용돈 모아서 중고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아서 갤럭시도 신제품이 아니라 중고로 사서 가지고 놀면서 쓰고 그랬었죠. 그래도 메인폰은 항상 아이폰을 썼고 성인이 되고 일을 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아이폰만 최신 제품으로 12 프로부터 매년 교체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 처음으로 아이폰 17 프로를 안 사고 갤럭시 S25 울트라를 세컨폰으로 사봤어요. 아이폰은 생각보다 발전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갤럭시가 눈에 띄게 발전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갤럭시가 4년 전쯤 S22 시리즈에서 게임 최적화 GOS 논란이랑 삼성 엑시노스 AP가 성능이 잘 안 나오고 발열이 많아지는 논란들이 있었는데, S25 시리즈는 이런 논란들을 다 겪고 문제점을 고치고 AP도 엑시노스가 아니라 스냅드래곤을 탑재하고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갤럭시를 써봤던 게 S7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9년에서 10년이 되었더라고요. 나름 전자제품을 좋아한다고 자신했고, 옛날에는 아이폰이랑 갤럭시, 탈옥이랑 루틴도 해보면서 가지고 놀았었는데 안드로이드에 관심이 없었던 게 거의 10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한번 사서 써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냥 유튜버들 영상만 봤었지 남의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해서 사용해보기도 좀 그러니까 잘 몰랐었는데 안드로이드 갤럭시가 이 정도였나 싶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안드로이드인 LG폰이나 갤럭시는 아이폰에 비해서 업데이트도 몇 년 안 해주고 1-2년만 쓰면 휴대폰이 너무 느려져서 사용하기 힘들 정도가 되기도 하고, 아이폰에 비해서 앱 UI나 소프트웨어가 깔끔하지 않고 불편했던 기억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점점 아이폰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학생들은 아이폰이 비싸서 못 산 거지 돈만 있으면 다들 아이폰을 사고 싶어 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갤럭시를 보니까 왜 또 사람들이 아이폰에서 다시 갤럭시로 넘어가는지도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아이폰이 정신 못 차리면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더 우위에 설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쓰다가 갤럭시를 써보고 느낀 장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AI가 달랐습니다. 물론 애플도 자체 AI가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뭐 제미나이던 챗GPT던 갤럭시 아이폰 둘 다 앱 설치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그냥 자체적으로 휴대폰에 녹아있는 기능들의 디테일이 달랐습니다. 음악을 흥얼거리기만 해도 찾아주는 기능, 아이폰은 여전히 공식 음원을 틀어야 찾아줍니다. 화면을 보다가 동그라미만 그리면 검색해주는 서클 투 서치, 이 기능도 몇 년 전부터 갤럭시에 있었는데 아이폰에는 이제야 비슷하게 지원을 해주고, 이것도 몇 달 전입니다. 사진을 찍고 AI가 보정해주는 것도 아이폰은 아직 디테일하지 못하고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문자나 카톡 보낼 때 글 요약이나 문장 변경, 통화 요약 이런 부분들도 아이폰이 뒤늦게 따라와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갤럭시가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AI에 대한 디테일이 갤럭시가 아직은 훨씬 뛰어나더라고요. 아이폰도 이제야 제미나이를 탑재한다고는 하는데 아직 좀 반쪽짜리 AI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두 번째로 멀티태스킹입니다. 아이폰은 영상을 시청할 때는 다른 앱 한 개를 더 사용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이것도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유튜브는 프리미엄 결제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PIP가 되지 않고요. 넷플릭스, 티빙 등 영상을 보는 OTT 앱들에서 지원을 하긴 하는데 결국 뭐 결제해서 안 보면 의미가 없는 거죠. 아이폰은 영상 볼 때 말고는 멀티태스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갤럭시는 대부분의 앱들은 분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게임 같은 안 되는 앱들만 빼면 안 되는 앱들이 없어요. 카톡하면서 인터넷 검색하면서 유튜브 시청 등 멀티태스킹이 자유롭습니다. 이런 멀티태스킹은 아이폰은 꿈도 못 꾸고 그나마 아이패드에서 되던 거라 아이폰을 이렇게 쓰려면 그냥 아이패드를 쓰면 되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후회가 되네요. 세 번째는 아이폰 쓰다가 가장 체감이 되는 건데 삼성페이입니다. 삼성페이는 우리나라 한정으로는 정말 미쳤습니다. 아이폰은 티머니가 출시한 지 이제야 반년 정도 지났고 애플페이가 2년 좀 넘었습니다. 그조차 현대카드만 가능하고요. 그냥 뭐 된다 정도지 안 되는 곳이 태반이라 수도권 서울에서조차 안 되는 곳 천지입니다. 지방은 그냥 애플페이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만 겨우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갑은 항상 챙겨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그나마 외투가 있으니까 나은데 여름에는 진짜 폰에 지갑에 에어팟까지 작은 휴대가방이라도 있어야지 주머니에 다 넣고 다니기 불편했고 항상 폰 지갑을 둘 다
신경을 써야 했는데 갤럭시는 그냥 폰만 있어도 되고 뭐 거기에 에어팟 정도 가지고 다니면 되죠. 진짜 그냥 지갑이라는 걸 방에 처박아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 편하더라고요. 카드를 처음 발급받고 삼성페이에 등록하고 나면 아마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물 카드를 꺼낼 일이 없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카드 결제, 현금 인출, 신분증 확인, 계좌이체 전부 폰 하나로 가능합니다. 아이폰은 항상 실물 카드를 쓰다 보니 오래 쓰면 IC 칩이 고장나기도 하고 자주 쓰는 카드는 지갑에 잘 안 넣고 폰이랑 카드랑 같이 주머니에 넣고 다닌 적이 꽤 있는데 그러면 그 카드는 얼마 안 가서 고장이 나더라고요. 아마 아이폰 맥세이프 자석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여튼 아이폰 사용할 때는 지갑에 대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는 엄청난 체감까지 아니지만 그래도 통화 녹음이 된다는 게 확실히 장점이긴 합니다. 물론 제가 통화를 자주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만 없는 거랑 있는 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갤럭시는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니까요. 아이폰은 통화 녹음 때 미리 상대에게 고지를 해야 하는 것부터 쓸모가 없는 통화 녹음일 수밖에 없죠. 이건 한국 문화에 맞는 기능인 것 같아서 해외는 통화 녹음이 불법인 나라들도 있으니까요. 갤럭시 통화 녹음이 장점이긴 한데 아이폰은 뭐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이폰이 딱히 바뀔 것 같지도 않고요. 이거 말고도 대부분의 폰 기능들이 이제는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더 좋다고 느꼈습니다. 옛날에는 갤럭시가 좀 모자라고 별로인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애초부터 아이폰은 그냥 나온 그대로 애플이 사용하라는 대로 써야 하는데 갤럭시는 자기 맘대로 더 설정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아이폰만 몇 년 이상 사용한 사람들이 갤럭시로 넘어가도 될까에 대한 대답은 저는 충분히 아이폰 사용자들도 갤럭시를 바꿨을 때 대부분에서 만족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적응하는데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폰만 아이폰을 사용하고 다른 애플 제품, 맥북이나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 등이 없다면 더더욱 갤럭시가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바꾸면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있긴 합니다. 내 주 업무 컴퓨터가 맥북일 경우에는 갤럭시가 좀 많이 불편합니다. 주 업무를 다 맥북으로 본다면 그걸 아이폰에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고 급하거나 간단한 상황에서는 아이폰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때도 있고 맥북에서 작성한 스케줄이나 캘린더 관리, 메모, 그리고 여러가지 파일들도 전부 아이폰으로 연동이 되고 관리가 되고 또 아이폰에서 작성하던 게 맥북으로도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니까 이 연동성만큼은 정말 갤럭시가 아직 애플을 따라오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애플워치, 에어팟 등의 액세서리 제품도 장만을 했는데 폰을 갤럭시로 가버리면 에어팟은 쓸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 애플워치는 사용조차 못해서 당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애플 제품들도 쓰고 있었다면 폰만 갤럭시로 바꿀 때는 다른 제품들 사용도 영향을 줄 걸 생각하고 큰 결심을 해야 해요. 그나마 아이패드는 별개의 제품이어서 제 주변에도 폰은 갤럭시를 쓰면서 아이패드를 쓰는 친구들도 있긴 있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만 갖고 있었다면 큰 문제 없이 폰을 갤럭시로 바꿔도 되긴 해요. 아이폰이 없다고 아이패드를 못 쓰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아이폰이랑 아이패드를 같이 쓰면 폰에서 찍은 사진들이 자연스럽게 아이패드에 있고 메모, 캘린더, 인터넷이나 사파리 등 연동에 관한 기능은 사용을 못하겠죠. 맥북은 업무의 느낌이 강하고 실제로 업무 볼 때 일상에서 아이폰, 맥북이 연동이 되면 편리한 부분들이 엄청 많지만 아이패드는 콘텐츠 소비용, 영상 감상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이폰 외에 여러 애플 제품을 같이 쓰고 있었다면 갤럭시로 가는 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갤럭시 S26 시리즈들을 S25 시리즈들을 쓰고 있는데 변경을 해도 될지에 대한 건 S25 시리즈들이 잘 나온 폰들이라서 충분히 더 써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S26 울트라에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라고 기존 스마트폰에서는 본 적 없는 최신 기술이 탑재가 되었어요. 원래는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옆 사람이 내 휴대폰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사생활 방지 필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사생활 보호는 되지만 요즘 휴대폰들은 원래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선명한데 이 필름을 붙이면 약간 화질이 좋아지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갤럭시는 이 기능을 자체 디스플레이에 넣어서 화질 손상 없이 그냥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림이나 전화가 오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상황에 맞춰서 그때만 작동이 되게 할 수도 있고요. 미리 사용해본 사람들은 다 극찬을 하는 기능이더라고요. 이 디스플레이 기능이 꼭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S25에서 울트라를 쓰던 분들은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때문이라도 바꿀 만한 점이 있지만 나머지 S25 기본이랑 플러스 쓰던 분들은 S25는 스냅드래곤인데 이번에 다시 울트라 말고 S26이랑 S26 플러스는 삼성 엑시노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여러 사람들의 테스트 결과랑 사용 후기들이 나오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워낙 예전부터 엑시노스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서 S22 때부터 욕을 엄청 먹고 S23은 전부 스냅드래곤을 넣었다가 다시 S24에는 울트라를 빼고 일반 모델은 엑시노스를 넣었다가 S25에 다시 전 모델 스냅드래곤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도 울트라만큼은 계속 스냅드래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울트라 유저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랑 카메라에 대한 개선점들이 꽤 있어서 넘어갈 만한 것 같아요. S26 울트라에 관련해서 아래 설명란이랑 댓글에 링크 달아두었으니 휴대폰을 교체 예정이시라면 링크 한번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S25 기본이랑 플러스 유저들은 사실 교체하지 말고 더 사용해보는 것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이폰 사용자가 갤럭시로 넘어가도 될지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